이번 강의에서는 디버깅과 테스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한 번에 완벽한 코드를 작성할 수 없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뭔가 잘못된 점을 찾아가면서 고쳐갑니다. 그때 엑스코드의 디버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 그 과정을 굉장히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 우리는 앱을 만들 때, 배포를 할 때 테스트 없이 할 수가 없죠. 그럼 테스트를 어떻게 할까요? 매번 우리가 눌러봐야 될까요? 그거를 자동화한다면 굉장히 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드를 사용한 일반적인 디버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버깅하는 이유는 일단 특정 상황에 앱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뭘 하냐, 어느 순간에 실행을 중지시킬 거냐, 잠시 멈출 것이냐,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해서 멈출 지점을 지정합니다. 그럼 앱이 실행 중에 그 지점을 가게 되면 잠시 멈추게 돼요. 그럼 그 멈춘 지점에서의 상태값, 객체 값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순서를 조절해 가면서 값의 변경사항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브레이크 포인트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드 에디터의 왼쪽에 보게 되면은 이쪽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마우스 버튼 이용해서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살짝 흐리게 되거든요. 비활성화됩니다. 네, 이렇게 비활성화된 브레이크 포인트는 실행을 멈추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비활성시키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디트에서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한 설정을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내가 기록한 브레이크 포인트는 브레이크 포인트 내비게이터에 가게 되면은 각각에 대한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클릭해 가지고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해당 코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 이용해서 디버거를 동작시키는 단계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런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 지점 실행할 때 멈추게 돼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멈췄다고 나타나게 되죠. 왼쪽에는 현재에 대한 스레드 스택이 있고요. 그다음 밑 하단에는 객체에 대한 값들, 그다음에 콘솔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코드 하단에 디버그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에 관련된 메뉴들이 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왼쪽에는 디버그 영역을 감추거나 보이거나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브레이크 포인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멈춰 있는 걸 다시 진행하거나 중지하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멈춰 있는 그 스텝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같은 레벨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한 레벨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한 레벨 더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그다음에 뷰 구조나 메모리 그래프 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현재 멈춰져 있는 그 순간의 객체들의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입출력을 간단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뷰 구조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그림에 있는 것처럼 현재 멈춰져 있는 상태의 뷰 구조를 3D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은 이게 회전돼 가면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 간 간격을 조절해 볼 수도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클리핑 영역 보기, 제약 조건 보기 같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는 영역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 조절하기 위한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현재 내가 뷰를 만들었는데 화면이 안 보여요? 그러면 디버그 바에 있는 디버그 뷰 하이어러키 이용해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코드에 디버그 내비게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요, 앱에 대한 동작 사항을 분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CPU나 메모리 사용량, 그다음 디스크와 네트워크 사용량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간이 프로파일링 툴을 제공해줘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면 엑스코드에는 아예 프로파일링 툴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좀 더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누르게 되면은 프로파일링 툴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디버거 사용하는 방법, 브레이크포인트 걸기, 브레이크포인트가 걸렸을 때에 대한 동작, 그다음에 간단한 앱 동작 분석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앱을 만들고 그다음에 완성했습니다. 그럼 앱스토어에 등록해야죠. 근데 테스트를 안 해보고 등록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테스트를 생각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속 테스트할 게 많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류가 났는데 오류 수정했어요. 테스트해야죠. 근데 오류를 수정한 거에 의해서 기존에 잘 동작하던 게 안 돌아갈 수 있죠. 그렇게 계속 테스트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앱을 동작시켜보고 직접 눌러보면서 눈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한계가 굉장히 많죠. 빼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볼 거는 테스트를 코드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뭐가 장점이냐?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테스트할 거를 코드로 다 짜놓으면 그걸 이용해서 쭉 자동화시켜서 결과를 보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코드로 테스트를 하는 건요, iOS 개발 환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TDD라고 부르는 테스트 주도 개발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테스트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그런 개발 방법론에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코드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테스트를 위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하는 방법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UI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들을 엑스코드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엑스코드의 테스트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테스트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은 유닛 테스트와 UI 테스트에 대한 엑스코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은 테스트를 위한 타겟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타겟 보게 되면은 제품을 위한 타겟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한 타겟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겟은요, 개별 동작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테스트에 속한 파일들이 환경도 있고요. 리소스도 이 안에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 타겟을 만들게 되면은 엑스코드 상단에 런 버튼 있죠? 거기를 살짝 오래 누르면 테스트 메뉴가 나타나요. 그걸 이용해서 테스트 타겟들이 각각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파일을 만들 때는 제품용 파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테스트용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일을 만들 때 이제는 어느 타겟에 속해야 되는가를 잘 확인해야 돼요. 리소스를 추가할 때도 어느 타겟에 속한 리소스인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테스트 사용 준비까지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볼 차례예요. 일단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테스트할 것인가 그 대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메소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동작시키고 혹시 오류가 났다 그러면 테스트가 통과하도록 수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실제 테스트 작성을 해볼까요? 먼저 테스트할 대상을 선택했다면 그 대상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 템플릿에 가서 그래서 유닛 테스트 케이스 이 클래스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 하게 되면은 클래스 이름을 입력하죠. 클래스 이름은 테스트할 대상에 대한 테스팅이다. 그 의미가 드러나도록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는 XC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 클래스에 대한 정보 입력 단계를 마치게 돼요. 그 다음에 파일 생성 다이얼로그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느 위치에 저장할 것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고민 없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타겟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죠. 이 하단에는 어느 타겟에 속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품용 코드다 그럼 제품용 타겟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용 코드다 그러면 테스트용 타겟에 추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파일 생성 단계가 완료가 돼요. 테스트 케이스 클래스는 화면에 있는 예제 코드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XC 테스트
임포트한 부분이 있고요.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부분 클래스는 XC 테스트 케이스가 돼요. 몇 가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이라는 메소드, 티어다운이라는 메소드, 그 다음에 테스트를 시작하는 몇 가지 메소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 클래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클래스는 XC 테스트 케이스의 자식 클래스가 되고요. 미리 만들어진 코드를 보니까 셋업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준비하는 단계에 동작해야 되는 코드를 작성해요. 그래서 테스트 메소드가 동작하기 전에 셋업이 동작합니다. 티어다운은 반대입니다. 테스트를 마무리할 때 코드를 작성하면 돼요. 이거는 테스트 코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작하는 게 티어다운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테스트는 이름이 테스트로 시작하는 메소드로 만듭니다. 이 메소드는 반환값 없고요. 파라미터 없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름은 반드시 테스트로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로 시작하도록 메소드를 만들면 이 앞에는 조그만 뭔가 아이콘이 생겨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동작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럼 그 안에 테스트 메소드 안에다가 개별 검증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개별 검증하는 것을 우리는 어서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서트하는 API를 사용할 거예요. 어서트는 값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에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해줘요. 크게 비교하기 함수 있습니다. 크다, 작거나 같다, 커나 같다는 식으로 다양한 A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nil과 비교를 하기 위한 API들. 그 다음에 같은 값인지 비교하기 위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true나 false 비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true입니다. 이 just do it 함수의 실행 결과는 true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true가 안 나오면 뒤에 있는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assert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테스트가 실패하게 돼요. equal입니다. add라는 함수에 1과 2를 넣습니다. 이거는 결과가 3이 나와야 돼요. 실패하면 역시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서 이 assert가 들어가 있는 테스트는 실패가 됩니다. 네, 이런 형태로 테스트 메소드 안에는 assert를 이용해서 각 기능들을 검증해주는 코드를 작성을 해요. 우리가 작성한 테스트 코드들, 그 다음에 테스트 대상인 제품 코드들은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구조상 서로 다른 모듈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위한 타겟 모듈,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한 타겟 모듈. 서로 다른 모듈이다 보니까 그 모듈을 임포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용 모듈을 임포트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이때는 골뱅이 테스트업을 해서 모듈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궁금하죠? 모듈 이름 뭐가 될까요? 네, 모듈 이름은 대부분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하게 모듈 이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한글로 만들었어요. 중간에 공백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기호로 치환이 되어버려요. 근데 권장사항은 그냥 영어로 쭉 붙여서 프로젝트 이름을 만드세요. 그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제품용 객체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형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때 모듈 이름이 테스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할 거는 투두 매니저를 테스트할 거예요. 셋업에서는 준비한 단계입니다. 셋업에서는요, 이 투두 매니저에 대한 객체를 얻어오는 코드를 작성해요. 준비 단계죠. 실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테스트할 거는 할 일을 추가하는 add to도를 테스트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로 시작하죠. 리턴 타입 없고요. 파라미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대상 객체를 이용해서 동작을 시키고 그 결과 값이 맞는지 틀린지 assert API를 이용해서 판단하도록, 검증하도록 코드를 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작성하면 돼요. 테스트를 작성했다면 이제 테스트를 동작시켜야죠. 동작시키는 방법은 엑스코드의 실행 메뉴 살짝 오래 누르고 있으면 하단으로 더 추가적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테스트를 누르면 모든 테스트가 다 동작하게 돼요. 아니면 테스트 코드 왼쪽에 여기를 살짝 누르게 되면 개별 테스트만 또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개별 테스트만 동작시킬 수도 있어요.
테스트의 동작 결과를 봐야죠. 동작 결과는요, 테스트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테스트 내비게이터는요, 모든 테스트들이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개별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 전체 테스트를 다시 동작시킬 수도 있고요. 개별 테스트를 눌러서 다시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서트 API 이용해서 이제 개별 기능들, 그다음에 그 메소드를 테스트하는 코드를 봤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비동기로 동작하는 기능들, 메소드는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그럴 때는 XC 테스트 익스펙테이션을 이용해서 합니다. 일단 디스크립션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고요. 이걸 이용해서 특정 시간까지 테스트를 대기시킵니다. 이 타임 인터벌 입력하면 되는데 이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테스트는 실패하는 거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다가 뭘 하느냐? 만들고 wait 이 사이에는 테스트하는 assert API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완료되면 이 대기사항을 종료시키는 fulfill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럼 비동기 동작을 테스트하는 유닛 테스트 작성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테스트할 비동기 동작은요, 할 일 관리하는 앱에서 할 일을 네트워크 통해서 업로드하는 퍼블리시하는 기능을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서 그 API는 publish to do 이거에 대한 동작 결과는 completion이라고 부르는 클로저가 동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테스트하는 유닛 테스트 코드입니다. 일단 expectation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wait 이용해서 1초 동안 비동기 동작이 완료되고 테스트가 완료되도록 대기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테스트 작성합니다. publish to do를 동작하죠. 완료 클로저에서 그 다음에 assert API 이용해서 테스트한 코드를 작성해요. 물론 이제 여기 API는 좀 더 복잡하게 되겠죠. 테스트할 코드가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트가 완료됐다. 그러면 대기 중인 상황을 종료시켜야죠. 그래서 expectation의 풀필 이용해서 이 대기 상태를 마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동기 방식의 API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 중에는 성능 테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성능 테스트는요, 10번 정도 실행하면서 어느 정도 걸렸냐, 그 평균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이 측정하기 위해서는 뭘 만드냐? 미조라는 걸 이용해서 이 API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내부에는 테스트 대상의 코드를 만들어요. 한번 코드를 볼까요? 할 일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디스크가 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겠죠.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속도를 이용해서 성능 테스트할 겁니다. 미저라는 걸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저장하는 API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 테스트를 동작시키면은 10번 돌려서 평균 시간이 나타나게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3초나 걸린 거 볼 수가 있죠. 이 3초가 제대로 된 테스트 통과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상황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기준치를 우리는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회색 모양의 버튼 누르게 되면은 베이스라인을 이용해서 성능 측정의 최저 기준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이제 지금 평균 측정치는 3초가 됐습니다만 나는 2초 이하로 만들어야겠다. 그 기준치를 2초로 만들도록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2초 이내로 동작이 돼야만 이 테스트가 성공하는 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베이스라인 기준치를 넘어섰다 그러면 테스트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능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번엔 UI 테스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테스팅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유닛 테스트와는 서로 다른 타겟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프로젝트 만들 때 유닛 테스트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UI 테스트만 만들 수 있고 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구별됐다는 것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I 테스트는 어떻게 할까요? 앱을 동작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동작을, 그 다음에 터치했다, 스와이프했다 그 동작을 시뮬레이션해서 제대로 된 모습이 나타나나 나타나지 않나 그걸 확인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돼요.
그러면 테스트 동작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위한 타깃 있죠? 그다음에 테스트를 위한 타깃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은 서로 별도의 프로세스로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앱이 동작하게 되면 그 앱을 조작해야죠. 사용자가 마치 실제 UI를 이용해서 조작하듯이 똑같이 동작하도록 코드를 이용해서 앱 조작하는 코드 작성합니다. 이걸 통해서 앱이 조작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드 이용해서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앱에 대한 접근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제공되는 게 바로 XC UI 어플리케이션, 엘리먼트 쿼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현재 동작 중인 앱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프록시로 동작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루트가 되는 것은 XC UI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 내부에는요, 다양한 UI 요소들이 있죠. 그게 UI 엘리먼트로 존재하게 되고, UI 엘리먼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 엘리먼트 쿼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UI를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 코드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앱을 동작시켜야죠. 동작시키기 위해서 XC UI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만들고 그거를 런치합니다. 이런 앱이 동작하게 돼요. 앱이 동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사용자가 마치 앱을 조작하듯이 테스트 코드를 이용해서 앱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앱에서 add라는 이름의 버튼을 얻어와서 탭을 합니다. 즉 사용자가 한번 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돼요. 이렇게 앱을 조작하고 나서 그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앱의 테이블 중에서 셀의 개수가 1개인가 이런 식으로 assert API 이용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UI 테스트 코드 작성할 때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요? 좀 어려운 점은 뭐가 있냐면 사용자가 화면 조작하는 코드들 있죠. 그걸 만들기가 너무나도 까다롭고 코드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 제공해 주느냐? 사용자의 동작을 일종의 레코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UI 조작하는 코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코드 하단에 보면은 하단에 레코딩 버튼 이용해서 앱을 조작하고 나면은 그걸 맞는 코드가 만들어져요.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딩 버튼 누르면요. 앱이 동작하고요. 앱에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마치 조작하듯이 하면은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코딩을 마치게 되면 코드가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앱을 다루는 API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레코딩 이용해서 이제 앱을 조작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화면상에 있는 뷰에 제대로 된 값이 나타나는가, 그 뷰가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죠. 아니면 이런 레코딩 통해서 만들어진 것 외에도 더 많은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필요하냐? 앱의 UI 요소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XG UI 엘리먼트 쿼리를 이용해요. 이 쿼리 사용하는 법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간단히 보자면 앱에 있는 모든 버튼들에 대해서 접근하기, 앱에 있는 모든 레이블을 접근하기, 텍스트 필드 접근하기, 이런 형태로 타입별로 접근할 수 있는 쿼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의 모든 버튼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얘가 바로 엘리먼트 쿼리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먼트 쿼리 중에서 개별 요소들을 접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파이어나 혹은 제목을 이용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앱에 있는 모든 버튼 중에 다운이라는 이름의 아이디 혹은 다운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버튼들을 가져온 겁니다. 혹은 그 안에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어요. 앱에 있는 레이블 중에서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것을 얻어온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 요소들을 얻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어서트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요소들은 XC UI 엘리먼트 타입이 돼요. 이 안에는요,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탭 동작할 수 있고요, 스와이프 오른쪽으로 혹은 확대 축소나 회전시켜준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혹은 속성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상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에 있는 레이블들을 얻어와서 레이블의 개수가 2개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혹은 버튼에 다운 버튼을 얻어왔습니다. 탭을 합니다. 다운을 한번 하면 그 버튼은 디세이블 상태가 되는가, 이네이블을 false니까요. 디세이블 상태인지 아닌지 비교해주는 이런 어서트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UI 테스트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엔 디버깅과 테스트 짜는 실습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을 간단히 만들어 놨고요. 이 앱은 0에서 10 사이의 값을 출력해 주는 앱입니다. 업 누르면 증가하고요. 다운 누르면 감소합니다. 그런데 0까지만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까지 한 상황입니다. 디버거를 이용해서 한번 이 상황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누르게 되면은 연결이 decrease value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포인트를 걸고요. 다시 런을 합니다. 브레이크포인트 눌러서 업 누를 땐 동작 안 하죠. 다운 누르면 브레이크포인트가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진행하기, 나가기, 다시 컨티뉴 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운 누를 때마다 동작하겠네요. 아이고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약간 비활성화하고 이때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0이 됐을 때 처리를 할 겁니다. 0이 걸렸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도록 할게요. DDS로 갔네요. DDS에서 밸류는 0인 상태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0일 때 다운 버튼은 어떻게 될까요? enable 상태가 밸류는 0일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활성화된 상태가 되겠네요. 여기서 잘못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이 되면 그때 밑으로 가는 버튼은 비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는 걸 알고 수정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동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0에서 비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 상태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그 상태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나 확인해 가면서 흐름을 이어가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테스트를 짜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테스트를 활성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유닛 테스트 케이스 클래스를 만들고요. 테스트 할게. 뷰 컨트롤 테스트하네요. 뷰 컨트롤보다는 나중에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번에 어떤 걸 테스트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 값 변경에 대한 이벤트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요. 모듈 이름은 제가 프로젝트를 CH30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듈 이름도 CH30이네요. 셋업에서는 준비한 단계입니다. 테스트할 대상이 뷰 컨트롤이니까 뷰 컨트롤로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뷰 컨트롤로 객체를 만듭니다. 뷰 컨트롤은 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스트하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테스트할 거는 뭐가 있느냐,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만들고요. 추가하는 걸 누를 겁니다. 비교할 테스팅 필요하죠? 일단 초기 값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어서트 이용해서 증가된가, 1이 증가된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트 이퀄해서 비교할 거예요. 근데 뷰 컨트롤 가지고 있는 밸류와는 초기 값에 비해서 초기 값에 비해서 1보다 크면 되겠죠. 1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돌려보면은 동작할 건데 뷰 컨트롤에는 뷰에 관련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잠깐 뷰가 없을 땐 동작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뷰 컨트롤러가 뷰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벌써 동작했네요. 이 테스트만 동작시킬게요.
아까 제가 돌려놔서 미리 리포팅이 됐네요. 동작시키고 나면은요, 이 개별 테스트가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실패했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코드 가서 누가 코드를 고쳐놨어요. 1씩 증가해야 되는데 2로 증가하도록 고쳐놨습니다. 이번엔 테스트를 동작시켜 봤을 때 테스트가 실패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테스트가 실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한 결과는 여기 이제 테스트 리포팅이 리포팅이 여기 되죠. 테스트 리포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테스트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누르고 있으면요 테스트가 되거든요. 테스트를 동작시키면 이 프로젝트 만든 모든 테스트들이 다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실패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다 짜놓게 되면은 X코드에 있는 테스트 러너를 이용해서 간단히 테스트 자동화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디버깅과 테스트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버깅과 테스트에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 건 디버거였죠. X코드의 디버거를 어떻게 사용하나 봤습니다. 우리가 브레이크포인트를 이용해서 잠깐 앱의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 지점에서 어떤 객체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나 라는 실행 순서를 옮겨가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앱에 대한 동작 상황을 확인해 봤었죠. CPU 사용량, 네트워크, 그 다음에 디스크 사용하는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였었죠. 직접 우리가 손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단점도 너무 많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코드로 테스트 짜기 두 가지 봤습니다. 유닛 테스트, 그 다음에 UI 테스트 만들기 했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만드는가, 그 다음에 테스트 클래스 만들기, 테스트 클래스 내부에 어떻게 테스트하는 코드를 작성하나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UI 테스트하기 위해서 UI를 조작하는 코드 만들기, 그 다음에 UI 접근해가지고 맞는 값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것으로서 디버깅과 테스트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